본 방송은 6월 28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44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입니다. 네, 오늘 저번 방송에 이어서 MLB FA 예측 방송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방송 역시 황규진 PD님, 송준형님, 진정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방송과 완전히 이어지는 방송이니까요. 일부 못 듣고 오신 분들은 듣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선수 예측 한번 해볼 텐데요. 처음은 뉴욕 매츠의 일루수 피트 알론소 선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2,4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이 있습니다. 사실 알론소가 저는 S급까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도 A 내지는 A 플러스급 타자는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는 거 보면은 올해 성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건 S급인데 네, 이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알론소의 어쨌거나 최대 강점은 파워고, 그러니까 언제든 35홈런 플러스를 해줄 수 있는 일루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강점이 있는데 올해 말고 최근 2년간의 컨택에서 살짝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선수 가치가 좀 깎여서 올해 이렇게 어떻게 계약은 했는데, 올 시즌처럼 만약에 성적을 계속 내면 2,400만 달러의 선수 옵션 무조건 거절하고 FA로 나오겠죠. 2,400만이 뭐야? 이만큼 해주면 3,000만 달러 플러스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성적인데. 네. 네. 알론소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이제 알론소가 내년에 나오면서 31세 시즌이라 계약 기간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이만큼 해주는 걸 다시 보여준다면 일단 연평균 3천만 달러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알론소의 고점이야 우리가 익히 봤으니까. 네, 그냥 올해 보여준 모습이 과연 과거에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개선해서 나오는 모습인지, 또는 그냥 한 시즌 이제 럭키가 터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고점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반드시 잡을 만한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체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해주니까 또 안 잡기도 좀 그러겠네요. 근데. 뭐 내보낸다 쳤을 때 대체할 매물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네일러를 그렇다고 데려오자니 알론소에 비하면 고점 측면에서 명확하게 아래고 골드슈미트로 뭐 일부에서는 골드슈미트로 땜빵을 칠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뭐 알론소가 훨씬 어리고 당장 더 잘하는데 굳이 내보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매치 입장에서 지금 팜에 확실한 거포 유망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수들이 많거든요. 팜에는. 그래서 잡을 수밖에 없다. 레버리지가 지금은 이제 알론소한테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계약 규모 자체는 뭐 이쯤 됐으면은 뭐 알론소가 지난 시즌 FA 하기 전에 원했던 그 금액 비슷하게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밀까지는 좀 무리라 해도 150밀 선에서는 결국에는 잡히지 않을까? 연평균 30밀 선, 5년 150 뭐 이런 거는 결국에는 뭐 이제 져주는 느낌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알론소 본인이 그렇다고 뭐 총액 200밀 이상을 원한다 이러면 내보내야죠. 그건 못 잡고, 다른 팀에서도 알론소를 총액 200밀까지 주면서 할 팀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돈이 많은 팀이라 해도 그건 좀 무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50밀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무리하면 160, 70밀 정도 선 5년 정도 할 것 같고, 나이가 생각보다 아주 많진 않아요. 또. 네. 이제 31 시즌 넘어가고 뭐 어느 정도 프라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이상에서 에이징 커브상의 부담은 없고,
커리어 궤적을 쭉 보게 되면은 정현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는 홈런 뭐 35개에서 40개 남짓 그리고 OPS 기준으로는 고점이 찍히면은 .900 언저리 커리어 평균으로 봤을 때는 .800대 중반 이렇게 잡히는 타자기 때문에 뭐 올 시즌 보여준 성적이 이제 사실 나이가 이제 30세 시즌이잖아요. 네. 그걸 감안했을 때 프라임 구간이 2, 3년은 더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슬러거들이 생각보다 그 에이징 커브가 막 엄청나게 빠르게 깎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게임 파워만 유지가 된다. 그리고 지금 선에서 볼산비가 억제가 잘 된다. 삼진이 뭐 비약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랑 다르게 이 선수가 애초에 그 슬러거 이런 느낌의 슬러거 치고는 삼진이 엄청나게 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은 선수는 또 아니에요. 딱 한 리그 평균 정도. 리그 평균 네. 수준 선에서 유지가 되는 선수고 볼넷도 잘 얻어 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미지 대비 그렇게 막 저점이 파멸적으로 낮지는 않다. 막말로 이 선수가 이번에 이런 계약을 애초에 FA 제수를 한 이유도 지난 시즌 성적이 아쉽다는 명목하에 제수를 한 거잖아요. 그 아쉽다는 성적조차도 OPS .800 금방은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부 때 말씀드렸던 슈아버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예, 근데 슈아버와는 다르게 이 선수는 어쨌든 일루 수비도 뭐 솔리드한 건 아니고 좀 못하지만 볼 수는 있다. 그리고 뭐 사실 전 고점 자체도 여전히 알론소가 또 높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만약에 FA 선언을 하고 나온다면 당연히 나가겠지만 재계약을 일찌감치 하지 않는다면 노리는 팀들이 아마 빅마켓 중심으로 꽤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알론소 선수 뭐 준현님께서 매치 팬이시니까 알론소의 필요성 같은 것도 올 시즌 뭐 되게 잘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일루수가 필요한 팀이 알론소를 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냥 매치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네. 듭니다. 계약을 물론 옵션을 사용해서 남는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한 5, 6년 해서 한 1억 5천만에서 2억 달러 사이 정도로 아마 매치에 남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알렉스 브래그먼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옵트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약 규모가 3년 1억 2천만, 연평균 4천만 달러인데 디퍼가 좀 껴있긴 하고 매년 옵트아웃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안 한다 해도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계약인데 사실 보스턴 입장에서는 이게 불행의 시발점, 제가 불행의 시발점이 된 계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모로. 그래서 어쨌거나 그냥 여기서는 그런 이슈 다 빼고 그냥 브래그먼에 대한 평가만 하자면 이번 시즌에 부상으로 살짝 빠졌어요. 얼마 전에 빠졌다가 이제 복귀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씩 들려오고 있는데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스턴의 지금 타선이 그동안 보스턴 팬들이 바래왔던 그 유망주 트리오들을 포함해서 어린 여술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해줄 수 있는 타자로 라파엘 데버스와 알렉스 브래그먼이 있었고 이 둘이 사실상 팀 타선의 80% 이상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한 명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진 게 아니라 내보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브래그먼의 어깨가 매우 무거워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브래그먼은 막 고점이 높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이 안정화되어 있는 매우 솔리드한 3루수라고 생각합니다. OPS 0.750에서 한 850 정도 해줄 수 있는 수비도 꽤 괜찮고 아직까지도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 브래그먼은 저는 자기 존이 일단 형성이 잘 돼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매 시즌 체이스 레이트가 리그 최상위권이고 헛스윙 비율도 리그 최상위권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타자의 하방을 이제 저점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일단 좋은 타자라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올 시즌은 이제 평년 대비 밥이 조금 튀어요. 많이 아니고 조금 튀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성적은 조금 운이 좋은 성적이고 이게 유지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OPS가 .938인데 이게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불안 요소는 이제 최근 들어서 삼진 비율이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기는 해요. 막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지표만 보이는 건 아니다. 다만 브래그먼 정도의 3루수를 리그에서 구하기는 일단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3루수를 제하고 이런 타자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FA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옵트아웃 권리가 있기는 한데 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액수가 만약 올 시즌 성적을 이대로 유지하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오면 인기는 꽤 있을 것 같아요. 당장 3루수가 급한 팀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팀에 이런 확실하게 저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타자가 없는 팀이라면 브래그먼을 누구보다 원하지 않을까. 솔리드한 타자니까.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최상위 레벨 선수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루한 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는 선수예요. 신체 사이즈. 예, 신체 사이즈 아쉽고 뭐 로 파워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선수고 순수 운동 능력 측면에서도 뭐 특출난 지점이 딱히 없는 선수고 근데 스킬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소위 얘기하는 야구 도사스러운 그런 약간 여러 영역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선수거든요. 사실 이 선수의 커리어 하이에 가까웠던 시즌은 오히려 그 루키 시즌이랑 그 소포머 시즌이에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2, 3, 4년 차 초반부 뭐 루키 시즌은 좀 제끼고 2, 3, 4년 차가 오히려 커리어 하이에 가깝고 그 이후로 코로나 시즌 이후로 거의 5년 가까이 그냥 리그 평균 수준의 타격에 무난하게 좋은 수비, 적당한 주루밸류 이렇게 다 합쳐지면서 연평균 WR 뭐 3 정도 꾸준히 찍어왔던 선수거든요. 사실 툴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별 볼 일 없다는 표현은 좀 가혹할 수 있어도 특별히 특출난 부분이 없는 선수예요. 막말로 맥스 EV 최대 타구 속도도 110마일을 넘겨본 적이 없는 선수고 평균 타구 속도도 커리어 내내 80마일대 후반 나왔던 선수고 사실 이 프로필만 놓고 보면은 커리어 프로필 쭉 놓고 보면은 교타자에 가까워요. 근데도 홈런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당겨치기 풀에어 땡공으로 당겨치기 만들어내고 당겨치기로 땡공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정타 만들어가면서 장타를 뽑아내던 선수거든요. 근데 올해는 평균 타구 속도부터가 커리어 하이를 갱신했어요. 92마일. 커리어 평균 대비 2마일이 튀었어. 거의 3, 4마일 가까이 튀었어.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긴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뭘 깨달은 거든 아니면 신체적으로 좀 더 발전을 했든 어쨌든 변수가 생겼다는 건데 올해 활약만 놓고 보면은 명실상부한 리그 탑5 3루수고요. 공수 모든 면에서 솔리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약을 만약에 남은 커리어 한 앞으로 3, 4년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런 보장이 있으면은 이번 FA 시장에서 사실 저희가 일부 때 말씀드렸던 보비셋이라든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알론소보다도 더 큰 계약을 받을 자격이 있죠. 근데 이거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유지할 수 있느냐. 8년 9년 가까이 못하던 거를 갑자기 했다? 사실 프로 세계에서는 1년 가지고는 안 믿어요 잘. 운일 수도 있죠. 예, 운일 수도 있고 근데 평균 타구 속도가 이렇게 오른 건 또 마냥 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좀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봐야 알 것 같고 풀 시즌 이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남은 시즌 잘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이 페이스라면 옵트아웃은 무조건 하겠죠. 네. 어지간하면 할 거고 장기 계약을 받으려고 할 테니까 그때 얼마나 받을지 남은 시즌을 지금 페이스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200밀 노리겠죠. 250밀까지 받을만 해요. 이 페이스가 진짜라면. 진짜라면. 근데 저는 제가 봐온 브래그먼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아무리 좀 좋게 호의적으로 그 콩깍지를 쓰고 보려고 해도 뭔가 바가지 쓸 것 같아 누군가가. 고점에 물릴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다고 이 선수가 계약을 했을 때 저점이 워낙에 높은 선수다 보니까 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고점을 보고 계약을 주는 팀이라면은 실망을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다음 선수로 넘어가서요. 다음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크리스 세일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1,800만 달러 팀 옵션이 있습니다. 세일도 이제는 나이가 좀 있네요. 내년이면 37세 시즌인데 그냥 올해 작년 하는 거 보면은 뭐 더 해도 되겠더라고요. 네. 그냥 벌렌더만큼 하려나 벌렌더 한 40살까지는 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 선수는 뭐 포심이랑 슬라이더 합쳐서 90% 내지는 9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투피치인데 슬라이더의 밸류가 그냥 리그 정상이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타자들을 이제 압도를 하면서 삼진도 이제 K9 평균 10에서 11 나오는 이제 그런 유형의 투수인데 이 선수가 보스턴에 있을 21년도부터 23년도 시즌까지 암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잘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수술 받고 부상 당하고 이래가지고 막 9경기 2경기 막 그 23년도 20경기 나온 게 그나마 좀 많이 나온 거. 그래서 그때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애틀란타에 합류한 이래로는 그 시즌들보다도 구속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나이가 1년씩 들어가는데 구속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도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서 세일은 사실 예전에 그냥 프라임 나이 때도 보여준 게 있고 지금도 보여주는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기량은 일단 의심은 안 돼요. 그냥 건강하게 시즌을 뛸 수만 있으면 그냥 기량은 의심을 안 하는데 전제가 건강하게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뛸 수 있다면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어쨌거나 보스턴에 있었던 최근 3년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으니까 이게 그게 불운에 의한 부상이든 뭐 그냥 선수가 다치는 부상이든 어쨌거나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으니까 많은 계약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연평균 좀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팀 옵션이잖아요. 그럼 애틀란타가 1,800만 달러면은 무조건 옵션 사용하겠죠. 옵션 이대로 쓰고 그 네. 후가 문제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세일은 사실 내년 말고 다음 시즌 38세 시즌에 어떤 상황일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내년까지는 애틀란타 선수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롤링 옵트아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클럽 옵션이고 일단 지금 걱정할 건 아닌데 그 이후가 문제고 그땐 나이가 말씀해 주신 대로 38살 근데도 구속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러니까요. 레퍼토리의 퀄리티가 이렇게 리그 정상급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보스턴에서 5년 요양을 잘한 게 또 오늘 예, 아까부터 보스턴 오늘 보스턴 특집인가요? 너무 요양을 알짜배기로 잘했어요. 거기서 푹 쉬고 와가지고 애틀란타 와서 2년 동안 지금 거의 염가봉사를 하고 계신데 사이 영상도 드디어 예. 한번 받았고 2019년에 FA 계약을 했었죠 보스턴이랑. 그래서 5년 계약을 하고 그때 150일 가까이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5년 동안 몇 이닝 던졌나요? 첫 시즌 빼고는 제대로 예. 나온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300이닝 정도를 던졌네요. 불펜, 근데 불펜 투수네요. 예, 애틀랜타 와서 2년 동안 지금 270이닝을 던졌고요. 그러면 요양 잘한 거 맞네. 예, 정말 보스턴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37, 8살 시즌에 이제 클럽 옵션 마치고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또 그때 야자수가 또 있을 거니까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페이스라면은 마지막 그때 3년 계약 정도를 줄 팀이 있지 않을까. 3년 1억 달러. 3년. 이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면 그렇죠. 내년도 이렇게 그치, 하면 내년에도 구속이 살아 있다. 그러면은 3년 1억 이렇게 하는 팀 있겠죠 분명히. 왜냐면 벌랜더 케이스가 있으니까. 벌랜더 케이스도 30대 후반 40 딱 40 초입에 들어갔을 때 그 정도 퍼포먼스 내고 계약 나름 큰 거 받았거든요.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깨가 진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이미 싱싱한 상태라서 좀 여러 의미로 그래서 올해 내년 퍼포먼스에 따라서 진짜로 최고령 1억 달러 한번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퍼포먼스가. 네, 그럼 다음은 뉴욕 양키스의 코디 벨린저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2,5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이 있습니다. 2,500만 달러 선수 옵션 무조건 쓰겠네요. 2,500만인데. 뭘 쓸까요? 근데 저는 장기를 노리면 그쵸. 저는 쓸 것 같은데 저는 올해는. 장기를 노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코디 벨린저랑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긴 했어요. 그렇죠. 프로필 자체가 그러니까 컵스 간 이후로는 이제 스타일이 컵스 간 바뀌었죠. 이후로는 다저스 벨린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새로운 선수가 됐기 때문에 2,500만 달러. 근데 이 정도 밸류를 뽑아줄 수 있는 수비 좋고 스프린트 스피드 나오는 괜찮고. 중견수다 그러면은 꽤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수비를 못하는 선수도 아니니까. 근데 결국 이제 벨린저는 이제 타격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컵스로 넘어간 이후에 그냥
스타일을 바꿔서 컨택에 매우 매우 큰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 컨택 비율을 이제 그때 다저스 있을 때보다 한 7, 8% 가까이 이제 의도적으로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늘리면서 맞춰내는 타구들의 개수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스타일을 좀 바꾼 건데 워낙 기본적으로 홈런 파워가 있었던 선수니까 있었던 선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도 두 자릿수 때 홈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런 와중에 스프린트 스피드도 있다 보니까 사실 맘만 먹으면 20도로도 할 수 있는 선수인 거고 그래서 글쎄요 근데 이게 2,500만 달러라는 액수가 이게 꽤 커서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벨린저한테 장기 계약? 지금 내년이면 30세 시즌이니까 벨린저한테 막 6, 7년씩 쓸 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있으려나요? 저는 쉽진 잘 않죠. 모르겠어요. 예, 네.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수 본인이 올해 성적이 마음에 들면 나오겠죠. 근데 올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막 만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막 나왔을 때 이 정도 성적이면 1년에 2,500만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올해 성적만 놓고 보면 퀄리파잉 오퍼보다도 좀 많은 그쵸, 물론 아직 그쵸. 올해는 어떻게 네.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2,500만 달러까지 퀄리파잉 오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양키스 팬으로서 보면은 어때요? 근데 뭐 벨린저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보니까 근데 벨린저가 확실히 그동안 양키스에 없었던 그런 수비나 주루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타격 성적이나 이런 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당연히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한 1년 정도 더 양키스에서 뛰지 않을까. 그냥 선수 옵션 사용해가지고 저는 뭐 팬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가게 되면은 옵트아웃을 하게 되면 딱 30세 시즌에 이제 FA의 시장에 이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 선수 만약에 나간다 치면은 총액 1억 불은 넘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5년 이런 식으로 원할 거고 AAV도 옵트아웃을 만약에 한다면 이 선수는 AAV보다도 기간을 원할 거기 때문에 5년, 6년 뭐 이런 식으로 원할 거기 때문에 못해도 4년 그럼 1억 불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프로필을 봤을 때 이제는 진짜로 삼진을 안 당하는 끈질긴 유형의 개피터가 됐거든요. 오히려 저점은 이제 다졌다고 봐요. WR 기준으로 3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리드한 수비와 주루에 삼진 덜 당하는 인플레이 중심의 개피터. 홈런은 한 20개 남짓 칠 수 있고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MVP 그 파워히터 뭐 홈런 40개씩 가는 벨린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원래 이랬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묘하게 브랜든 니모의 느낌도 있고 근데 니모가 받았던 계약을 생각하면 그걸 딱 기준선 잡아서 얘기를 하자면 1억 불 넘길 수 있고 저는 옵트아웃을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즌을 이 페이스로 마무리를 하면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FA로 나가야 장기 계약을 받는데도 유리하잖아요. 이번 시즌 이제 29 시즌이니까 30살 시즌부터 FA가 되느냐 31살에 FA가 되느냐가 이게 1년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FA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는 구단 입장에서는 꽤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면은 전 옵트아웃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벨린저가 옵트아웃을 안 하고 남는다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양키스가 재계약 보장을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보장을 해줬다는 걸 전제했을 때 남을 것 같고 아니라면 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지금 벨린저 제 취향의 선수는 아니지만 매력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억 불은 그래도 이제는 받을 만한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 참 커리어가 기구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MVP 네. 받았던 저점을 극한으로 찍어가지고 론텐더 방출도 그러니까 해보고 초반 MVP를 받았던 선수가 신인왕도 받았죠. 신인왕도 받고 MVP 받고 그 선수가 개망해서 논텐더를 당하고 아예 다른 스타일로 개조를 해와가지고 다시 레귤러로 발돋움을 해서 컵스에 가서 또 거의 준 커리어 하이 다시 한번 찍어보고 새로운 유형으로 다시 이제 3년째 리그 중상위권 레귤러로 또 자리를 잡고 어떤 선수도 해보지 못한 아주 이상한 신기한
커리어 커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FA 얘기랑 별개로 참 인간 승리의 한 유형이다. 대단한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벨린저도 커리어 뒤집으면은 인생이 참 신기하네요. 커리어 뒤집으면 되게 이상적인 인생일 수 있거든요. 커리어를 뒤집어서 지금이 루키 시즌이고 지금 이렇게 시즌이고 이후에 간다 치면은 루키 시즌 앞으로 1, 2, 3, 4년 차 잘하고 4, 5년 차에 갑자기 폭삭 말아먹더니 다른 팀에 가서 갑자기 슬러거로 개안을 해서 MVP를 탄다. MVP까지 탄다. 이게 좀 더 멋은 있다.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장기 계약 이제 규모가 그럼 쭉쭉 올라갔을 2억불이 되는 거지. 2억불. 될 근데 텐데. 지금은 그게 반대가 네, 되다 반대. 보니까 얄궂네요 참. 네. 네, 대단하면서도 신기한 선수입니다. 네, 그럼 다음 선수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도 뉴욕 양키스 선수들인데요. 루크 위버와 데빈 윌리엄스 선수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선수 둘이 양키 팬이에요. 양키 팬. 오늘도 이제 8, 9회를 각각 8회 위버가 나와서 막고 9회 윌리엄스가 나와서 막아줬는데 저는 사실 윌리엄스가 초반에는 너무 안 좋았죠. 뭐 너무 진짜 끔찍할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사실 그냥 진짜 팬 입장에서 뭐 스탯 이런 거 안 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두 선수가 다 없는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러면은 8, 9회를 막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위버 선수가 사실 작년에 이제 팀 옵션이 있어서 뭐 월드 시리즈 끝나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실행을 했죠. 작년에는 뭐 팀 옵션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실행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 윌리엄스는 이제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 상태였는데 트레이드로 미러키에서 데려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한 명을 잡아야 한다면 저는 윌리엄스를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정현님께서 저희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위버가 그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호리호리한 체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유형인데 저는 위버가 나이도 좀 있기도 하고 뭔가 좀 FA 계약을 하고 나면 좀 금방 깨질 것 같다는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어서 그리고 윌리엄스는 사실 워낙 보여준 고점이 워낙 높은 확실하죠. 선수죠. 확실하죠. 호프만 상이라고 하나요? 그 마무리 그런 것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좀 워낙 안 좋았던 시즌 초반만 좀 커트하고 보면은 지금 굉장히 사실 좋거든요. 지금 체인지업 무브먼트도 그 에어밴더 체인지업도 좀 많이 살아나는 것 같고 이게 좀 개인적으로 윌리엄스가 가을 야구에서 조금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을 잡아야 한다면 윌리엄스가 물론 좀 더 비싸겠지만 그래도 윌리엄스를 한 뭐 6, 7년씩 준다고 해도 조금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데빈 윌리엄스 잘하는 거야 다 아니까. 다 알죠. 이게 윌리엄스 올해 성적이 튄 게 3, 4월에 좀 맞은 게 있어요. 많이 안 좋았죠. 개막전에도 좀 이상했잖아요. 근데 진짜 안 좋았어요. 네, 그게 있어서 3, 4월에는 그런데. 진짜. 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안 좋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사람이니까 몇 데빈 년을 윌리엄스는 잘했으니까.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위버는 제가 위버가 좀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도 일단 많이 던졌어요. 84이닝 정규 시즌 84이닝에 포스트 시즌 거기 사실상 마무리였거든요. 마무리였죠. 마무리 거의 내지는 던졌을 텐데. 그쵸, 막 8회에도 올라와서 마무리하고 그랬어서 많이 던졌고 그다음 그리고 그 전 시즌에는 선발로 25경기 나와서 좀 이닝이 좀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위버가 작년 대비 삼진 비율이 좀 낮아졌어요. 한 2 정도가 깎였고 그리고 좀 결정적으로 포심 구속이 1마일 플러스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쵸, 좀 결국 죽었죠. 그쵸. 위버가 일단은 포심이 받쳐줘야 삼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인데 포심 구속 하락은 조금 걱정이 되는 신호기는 해요. 네, 그래서 글쎄요, 조만간 한번 또 쉬는 시즌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체구가 작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작다기보단 체구가 마른 선수라서 말랐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작년에 보여준 퍼포먼스 그리고 올해 또 지금 해주고 있는 거 보면은 충분히 매력은 있을만하다. 네, 매력은 있을만한데 불펜이기도 하고
지금 조금 작년보다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계약 규모 막 큰 계약을 얻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선발 투수 유망주로 초창기에 각광을 받았다가 세인트루이스에서도 네, 각광을 그럼요. 받았다가 이제 한 시즌 나름 괜찮게 했는데 그 후에 망가지면서 이제 애리조나로 가서 애리조나에서도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까지 온 선수인데 뒤늦게 불펜으로 전향을 해서 이제 진짜 리그 정상급 폼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선수가 오히려 선발로 뛸 당시보다 지금 불펜으로 뛰면서 본인의 커리어 이닝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워크로드가 분명히 좀 불펜 치고는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된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올해는 그래도 이닝 관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부상도 당했어. 예, 부상도 당했어서 중간에 결정을 하고 하는 바람에 근데 퍼포먼스 자체는 저는 올해도 리그 최정상급이잖아요. 그렇죠. 체인지업이 기가 예, 막힙니다. 체인지업이 리그 최고 수준의 밸류를 자랑을 하고 패스트볼 구속 떨어진 건 좀 불안하긴 하다만 그래도 뭐 커맨드 로케이션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 WHIP 기준으로 지금 0.78 최고거든요. 저는 데빈 윌리엄스도 루크 윌리엄스도 둘 다 크게 불안하진 않아요. 양키스 입장에서는 둘 다 잡을만 하다고 봐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 둘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설령 위버가 어느 정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거나 어깨나 뭐 부상 이슈가 도져가지고 좀 쉰다고 하더라도 저는 1년에서 2년 정도 밸류는 뽑아 먹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불펜한테 뭐 5년 이런 계약 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양키스가 제 생각에는 한 4년 5천만 달러 이 정도 선에서 한다면 그러면 셋업으로 보고 그러니까 마무리 말고 하이레버리지 셋업으로 보고 한 4년 연 5, 60이닝 평자 한 2점대 이거 기대하고 연 1,000만 달러 정도 지른다. 아니면 좀 약간 더 낮춰서 불펜이니까 한 뭐 3년 3천만 달러나 3년 2,500만 달러 선수 본인이 받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른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불펜 매물 이번에 FA가 예정되어 있는 불펜 매물들 중에서는 최상위권 매물이라고 보고요. 데빈 윌리엄스는 뭐 말할 거 없죠. 이번에 FA에 나오는 모든 불펜들 통틀어서 최상위권 매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현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3, 4월 달에 시원하게 맞는 바람에 그쵸. 그냥 맞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내가 보기엔 그냥 평생 맞을 거 다 맞은 것 같아 그때. 3점 차, 4점 차에 올라도 날리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이 선수 평생 맞을 거 그때 한 달 걸쳐서 다 맞은 거야. 내가 오히려 보기엔. 좋을 수도 예. 있어요. 남은 커리어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때 진짜로 그거 애군을 다 거기다 털어놓고 온 느낌이라 실제로 그 이후에는 아주 솔리드하게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특별히 뭐 망가진 기미 같은 건 보이진 않고 삼진을 좀 못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 회복은 하고 있으니까 뭐 이 페이스대로만 간다면 올해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데빈 윌리엄스는 양키스가 안 잡으면은 다른 팀들이 많이 노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양키스가 갑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윌리엄스가 갑이고 루크 위버는 양키스가 갑일 수 있어요. 예, 어쨌든 뭐 윌리엄스만큼의 트랙 레코드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시정에 나갔을 때 윌리엄스만큼 인기가 많다거나 확실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협상을 할 것 같은데 둘이 합쳐서 연 2천만에서 2,500만 달러 정도에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데빈 윌리엄스를 뭐 대충 연 1,500만 달러 위버는 1,000만. 이번은 1,000만 약간 언더 정도로 네네네. 잡고 간다면 양키스 정도 마켓의 팀이라면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그런 수준의 투자라고 봅니다. 둘 다 이번 FA 시장에서는 탑 5에 드는 불펜 매물을 들일 거기 때문에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예,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선수로 넘어가서요. 다음은 뉴욕 매츠의 에드윈 디아즈 선수입니다. 이 선수 옵트아웃이 가능합니다. 네. 준영님. 네. 디아즈 잡아야죠. 그럼요. 이만한 마무리 없어요. 없어요. 뭐 맨날 무슨 뭐 스찌다 뭐 마무리한테 스찌라는 말이 어울리는지도 모르겠는데 마무리는 스찌를 해야지. 마무리는 스찌 하라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아무튼 막으면 돼요. 막으면 돼. 네. 그래서 잘 막잖아요. 네. 올해도 잘하고 있고 리그 최정상급 마무리고 이 선수 욕 진짜 뒤지게 먹었던 지난 시즌에도 사실 그 뒤지게 먹었던 시즌에도 리그 수익권 마무리는 했어요. 근데 정상급이 아니었다 뿐이지. 근데 올해는 정상급 마무리고 평자 1.99에 지금 뭐 세이브도 16개
뭐 리그 최상위권 그냥 잡아야죠. 이번에 FA 시장에 나올 모든 불펜들 중에 압도적 1위입니다. 1위예요 그냥. 나이도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연장을 일찍 해가지고. 윌리엄스랑 31살, 32살 시즌에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구속 하락의 여지 같은 것도 크게 보이지 않고 슬라이더 밸류 여전히 리그 정상급으로 나오고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심 구속은 사실 2020년 이후로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뭐 피크 때는 평균 99마일까지 찍었던 선수인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97마일, 8마일 나오는 선수고 근데 슬라이더 구속도 좀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퍼포먼스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헛스윙 유도 잘하고 있고 구속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무브먼트 측면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슈가 없는 선수라고 보고 여기도 애초에 마무리 총액 1억 불 달러를 열어 제낀 선수잖아요. 네. 이번에도 한 4년 1억 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기왕 하는 김에 5년 1억 불 해주면 더 좋고 4년은 좀 정없으니까 그래도 매치에서 이제 오히려 시애틀에서 뛰었던 기간보다 더 오래 뛰고 있잖아요. 이제 6년 차야 벌써 매치에서만. 그러니까 좀 정 없으니까 이제 뭐 프랜차이즈 그거 이제 서로 잘 얘기해갖고 한 대충 한 4년 뭐 한 8천만 달러 이렇게 해주면 나야 좋고 1억 불 받아야겠으면은 저기 마지막에 한 시즌 정도 팀 옵션 넣어가지고 그렇죠. 적당히 5년 1억 달러. 그러니까 너 1억 달러 총액 줬을 때는 네가 27살이었잖아 임마. 지금 31살이고 그러면 적당히 양보를 좀 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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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준영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 네. 선수로 한번 넘어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수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스가노 도모유키 선수입니다. 이게 스가노가 여기 오기 전에 요미우리에서 12시즌을 뛰었어요. 12시즌을 뛰었는데 이 선수가 대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노가 대졸 선수다 보니까 12시즌을 뛰고 건너온 거라 현재 나이가 35세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36세 시즌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스가노가 진짜 에이스 페이스를 보여줬던 때는 2017년? 8년? 19년? 한 이쯤이거든요. 많이 지났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쯤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선수가 소속팀이 요미우리였잖아요. 요미우리는 일단 포스팅을 안 시켜줍니다. 여기가 좀 감옥이에요? 진짜 보수적인 구단이잖아요. 여기가 그 선수들 소뱅이 안 시켜주죠. 네, 그 선수들 용모 단정 규정도 있는 요미우리인데 여기 가면 수염도 다 밀어야 돼요. 요즘도 그렇나요? 네. 양키스도 그 얼마 전에 에릭 테임즈 요미우리 갔을 때 수염 민 모습도 한번 나왔고 뭐 그런 모습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단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나가려면 FA로 나갔어야 됐어요. 네. 근데 프라임이 지나고 나서는 FA로 메이저리그를 나가기가 살짝 애매했던 시즌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못 나가다가 작년에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직전 시즌에 좀 잘해서 이제 볼티모어에 선발진으로 합류를 하게 된 건데 이 선수는 최대 강점이라면은 볼넷 억제가 매우 잘 되는 투수입니다. NPB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진을 많이 잡아내는 유형은 아니지만 볼넷 억제는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리그에서 평균 한 1점대 중반 정도의 9이닝당 볼넷이 나와요. 근데 그게 현재 메이저리그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1.83이니까. 근데 삼진 못 잡는 모습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K9이 5점대더라고요. 네, 그래도 NPB에서는 6점대, 7점대 나왔는데 아무래도 타자 레벨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삼진 비율은 좀 이제 높게 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표면 성적 대비 기대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맞아나가는 타구 프로필 같은 것들을 좀 봐도 지금 성적이 조금 운이 좋아서 나오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볼티모어의 투수 사정상 스가노마저 없었으면 이 팀 몇 패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스가노가 그래도 로테이션을 잘 돌아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기대 이상으로 돌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선수. 근데 다음 시즌에도 스가노를 과연 계약을 할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36세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볼티모어가 뭐 컨텐딩
어쨌거나 컨텐팅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 좀 못해서 그쵸. 너무 못해서 그렇지 네. 컨텐팅 노려야죠. 네, 야수 로스터는 아직 어리고 이 선수들이 프라임에 올라오는 때 결국 지금 타이밍에 컨텐팅을 이제 노려야 되는 입장에서 스가노한테 막 적극적인 계약을 안길까? 과연?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돈을 쓸 거면 다른 투수들에게 좀 많은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일단. 근데 지금처럼 해주면 어디선가는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 선수를 막 2선발 이렇게 데려가는 팀은 없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로테이션 멤버로 합류하기에는 괜찮아요. 어쨌거나 이 선수 강점 중에 하나인 스플리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안 돼도 이 선수 옵스피드 밸류는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기가 그러니까 막히죠.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도 스플리터는 통한다는 얘기니까 음. 어쨌거나 올 시즌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풀로 돌아줄 수 있다를 증명만 해준다면 어디선가는 계약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네. 다만 볼티모어 재계약은 잘 모르겠다. 네, 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네네. 네. 다음 선수는요. 그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맥스 먼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0,000의 팀 옵션이 있습니다. 먼시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더라고요. 저는 아, 한 많죠. 그래도 90한 2, 3년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먼시가 올해 시즌 초반에 엄청 부진하다가 안경 쓰고 나서부터 갑자기 엄청 잘하고 있는데 뭐 이게 먼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저스 경기를 뭐 한국에서는 다저스 경기를 중계를 계속 해주니까 다저스 경기를 되게 많이 접하고 뭐 김혜성 선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먼시가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 뭐 내년 솔직히 $10,000짜리 팀 옵션인데 먼시가 $10,000가 아까워서 그거 먼시를 내보낸다. 저는 아직까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팀 옵션만 생각을 해보자면 무난하게 실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뭐 다저스가 테일러도 방출했고 반스도 방출하면서 사실 야수진도 조금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 시즌 끝나면 뭐 로하스나 키케도 계약이 끝나지만 사실 먼시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더 충분히 지금 같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수비 요즘 보면은 수비도 조금 안정적이더라고요. 원래 수비가 워낙 폭탄이어가지고 불안했었는데 뭐 어쨌든 $10,000 정도면은 다저스에서 충분히 1년 정도는 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먼시도 다졌으니까 욕을 먹는다라는 생각이죠. 맞아요. 아니 성적만 보면 욕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선수가 그냥 다른 팀의 삼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풀시즌만 뛰면 30홈런 플러스 WRC 플러스도 130 뽑아내줄 수 있는 선수. 다만 이제 부상으로 반 시즌씩 뛴 시즌들이 좀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건데 그때도 보면 딱 자기 할 만큼 해요. 이 선수가 우리가 이미지가 막 30홈런 이상 쳐줄 수 있는 선수다여서 그렇지 눈이 꽤나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매 시즌 보면은 타출 갭이 0.120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전 확립은 확실하게 돼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안 될 때 보면은 컨택이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컨택이 죽어도 안 돼서 이제 비율 스탯이 안 나와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막 35홈런 뭐 저번에는 뭐 21홈런, 36홈런, 36홈런 이렇게도 칠 수 있는 어쨌거나 홈런 파워가 있는 선수니까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저스여서 욕을 먹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맥스먼시 성적 보고 저런 타자 한 명 없어가지고 힘든 팀들도 많은데라는 생각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지금 이제 클럽 옵션이 $10,000잖아요. 해야지 무조건 해서 해야지. 근데 이거. 이 성적이면은 $10,000가 아니라 만약에 옵차어 권리가 있었다면 나왔어도 $10,000가 뭐야? 그냥 받아요. $1,500만 네. 받을 건데 반드시 행사해야죠. 다저스 입장에서는 안 잡을 이유가 없어요. 시즌에 35살 시즌이죠. 네. 아니 뭐 저스틴 터너 같은 선수들한테도 $10,000 정도는 그냥 줬던 팀이잖아요. 네. 저는 먼시가 무조건 저스틴 터너보다 더 나은 선수라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줄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물가 상승 이런 걸 감안을 해도 그냥 여기는 뭐 안 주면은 그게 오히려 의아한 수준의 그 처사라서 특히 이번 시즌 먼시에 대해서 제일 좋게 보이는 부분은 원래도 볼넷을 잘 얻는 선수였지만 이번 시즌은 리그 최상위 1%거든요. 볼넷 비율이 16.2%고
실제 출루율도 지금 3할 7푼 7리 리그 정상급의 출루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1000,000면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해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번 방송에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내년까지 다저스 선수일 겁니다. 그 이후가 문제인 거지. 36살 시즌부터 어디를 가느냐, 다저스가 재계약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사실 지금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은 만약에 다저스가 팀 옵션을 행사를 안 한다면 그게 더 화제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2010년대 이후로 가장 리그에서 저평가받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 다저스 넘어간 이후에 OPS가 다저스 OPS가 .845인가 그래요. 850 가까이 돼요. 커리어 OPS가. 그러니까 언제나 리그 수익권 정상급 문지기 느낌을 주는 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PS .850이면은 딱 그 느낌이잖아요. 수익권 네. 최상위 문지기 느낌인 건데 그 정도의 선수인데 사실 다저스에서 오히려 풀타임 주전에 가까운 선수였는데 묘하게 플래툰 느낌을 좀 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강한 상대로 조금 뭐 예, 약간 그 어쩔 수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 기량과 그 선수가 보여준 기록 대비 언급이 잘 안 된 느낌이었어요. 그 받는 돈도 사실 그 기량 대비 적게 받았던 느낌이고 언제나 그래서 뭐 언급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옵션 행사하는 거고 그 이후가 제일 궁금한 선수예요. 네. 네. 그럼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LA 다저스 선수인데요. 더스틴 메이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메이 여기가 재밌죠. 순수 FA죠. 네. 내년에 28세 시즌이 되는 선수 FA인데 올해 다저스가 선발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팀 성적이 좋아서 올해도 다저스는 잘하나 보다 하시겠지만 선발은 안 굴러가요. 로테이션 좀 아파요. 네, 야마모토 제외하고는 마음이 아파. 네, 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둘 다 아파. 네, 그냥 그 자기만의 규정 이닝이 있는 투수 둘을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규정 이닝 던지는 투수들이거든요. 그 글래스너우랑 블릭 스넬이랑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선수가 동시에 터지는 바람에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좀 힘든데 그 와중에 메이가 본인 커리어에서 최다 이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중순인가 최다 네. 이닝을 돌파했죠. 78.2이닝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 전에 56이닝이 최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선수. 그러니까 나와서 좀 괜찮은데 싶으면은 항상 다쳤던 선수거든요. 네. 네, 이제 얼마나 안 되려면 작년에 잘했거든요. 작년에 한창 잘하고 있다가 부상당해가지고 이탈해서 돌아온다 하더니 샐러드 먹다가 식도염이 맞아. 걸렸대요. 그래서 그거 심각했대요, 진짜. 네, 진짜 심각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상추를 네. 먹다가 식도염이 아예 식도가 파열됐다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상추랑 다른가? 뭘 먹은 거죠 도대체? 괴물 상추야. 진짜 죽을 뻔. 그러니까 진짜 네. 위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라니까 이렇게 안 되나 봐요. 음. 그래서 올해 이제 로테이션에 처음으로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처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메이가 다저스가 이렇게 계속 부상을 당하는데도 메이를 계속 써봤던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수한테 거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실제로 작년에 어느 정도 그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메이는 저는 올해는 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풀시즌을 어느 정도로 소화해줄 수 있는가를 일단 증명을 해야 해야죠. 예. FA 시장에서 뭐 그래도 못 믿는 팀이 많을 거니까 뭐 하다못해 1+1이라도 또는 2년 3년 계약이라도 올해 모습을 보여줘야 제대로 된 계약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올해도 시즌 중간에 갑자기 부상 이슈 터지고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재수할 만한 금액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기대를 거는 팀이 이제 고점을 바라보고 투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모로 올해가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분기점이다. 네. 표면 성적보다도 이닝을 좀 그러니까 경기 출장 수가 좀 많아야 계약을 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 없이 네. 잘 돌고 있죠. 지금은 팀 내 선발 투수 이닝이 이길걸요? 80이닝 소화하고 있고 네. 시즌 전체 페이스로 보면 150이닝 지금 뚫을 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150이닝만 뚫어주면은 그럼요. 나름대로 시장에서 수요는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이제 더 이상 그 유망주 시절에 에이스 기대치는 없어요. 그렇죠. 냉정히 말하면 기대치가 높았으니까. 예, 그때랑 비교하면은 레퍼토리 자체도 달라졌어요. 암슬롯도 달라졌고 유망주 시절에 더스틴 메이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투수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뭔가를 기대하고 데려올 팀은 이제 없을 거고 이제는 스위퍼랑 싱커 투심 중심의 그 존 좌우를 쓰는 그 투수가 됐잖아요. 그라운드볼 유도하는 거 좋아하고 삼진율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 높은 대신에 특출난 고점은 딱히 없는 암수로 또 많이 내려왔고 사이담이에요 이제 사실상 맞아요. 사이담이라서 여러모로 한 3선발 느낌, 미드 로테이션 잘 풀렸을 때 미드 로테이션 느낌을 주는 좀 적당히 높은 저점에 이제 딱 28살 이제 프라임 들어가는 투수 네. 그거를 기대하고 간다면 나름 만족할 만한 영입이 될 것 같아요. 다저스에서 이 선수를 재계약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반인 것 같아. 다저스 입장에서도 크게 유인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도 부상이 아무리 많고 뭐 올해 로테이션이 부상 때문에 망가졌다고 할지언정 내년에 또 쓸 선수들 많거든요. 그럼. 올라오는 유망주들도 많고요. 안 되면 돈 쓰면 되지. 안 되면 돈 쓰면 돼요.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유망주만 해도 2-3명은 있어요. 에미슈안도 있고 네. 잭슨 페리스도 있고 쓸 선수들 많고 당장 올해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계신 아까 말씀하신 그 2명도 네. 돌아오긴 할 거고. 오면 잘해요. 예, 거기는 뭐 오면 확실하죠. 네. 사사키 로키도 쓰긴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미 떠오르는 것만 해도 6-7명 정도 로테가 찼기 때문에 더스틴 메이가 오히려 좀 외떨어진 그 동떨어진 한 명이 될 수 있거든요. 오드맨 아웃이 될 수 있는데 AAV로 따지면은 저는 제가 구단 주면은 더스틴 메이한테 일단 1,500만 달러 찔러보고 시작할 것 같긴 해. 한 이 선수가 올해 150이닝 풀시즌을 소화한다는 가정하에 한 대충 평자 4점대 초반 찍히고 그렇다 치면은 너 연 1,000만 달러 정도에 한 3년 3천만 달러 올래? 일단 한번 넣어보고 시장 상황 보고 좀 경쟁 붙는다 싶으면 너무 올라간다. AAV가 15밀 20밀로 간다. 그럼 발 빼고요. 그러면 너무 안 돼. 그럼 시장이 이상한 시장. 그 이상한 시장인 거야. 그 계약을 제시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대충 한 4년 4천에서 5천만 달러 그 선에서 뭐 한번 찔러보고 옵션 끼고 옵션 좀 끼고 이닝 옵션 끼고 옵타웃도 넣고 옵타웃도 좀 넣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4년 5천만 달러 해서 디퍼도 넣을 수 있으면 좀 넣고 야 5천만 달러 줄게 와봐라 삼선발 할래? 이렇게 하면은 나름 괜찮은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투구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더 만질 구석이 있어 보여요. 특히나 이 스위퍼 사용 측면에서 아직 완전하게 감각이 그 정점이 올랐다는 느낌은 아니라서 왜냐면 이 선수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레퍼토리를 가진 투수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원래 싱커도 잘 안 썼어요. 원래 싱커도 잘 안 던지던 선수였고 2023년 2021년 언저리부터 이제 그러니까 구속이 좀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스위퍼 싱커 헤비하게 가던 선수라서 좀 만져볼 수 있다. 오히려 그 피처 디벨롭먼트에 자신이 있는 팀이라면은 더스틴 메이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우리가 데려와서 조금 더 만져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럴 역량이 있는 팀이라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선수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시애틀 메리너스의 안드레스 무뇨즈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600만 달러의 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600만 달러 뭐야? 팀 옵션이면은 네, 무녀스가 샌디에고랑 그 대형 트레이드 해가지고 넘어왔잖아요. 네. 그때 시애틀 넘어와서 한 경기 던졌어요. 한 경기. 그 경기 던지고 연장 계약 맺었어요. 근데 그게 4년 7.5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 7.5밀 계약을 맺고 개사기. 여기에 플러스 26년부터 3년간 옵션이 있는데 클럽 옵션에다가 금액이 600만, 800만, 1000만이에요. 이거는 무슨 노예 계약인가요? 그러니까 불공정 계약.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무녀즈 입장에서도 받을 만했죠. 그렇죠. 검증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면 리그 정상급 클로저를 그렇죠. 앞으로 3년간은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클럽 옵션이니까. 오늘 방송에 언급되면 안 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시애틀이 얘 만약에 클럽 옵션 행사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정신감정 받아봐야 돼. 그 담당자들은. 구장에 뭐가 날라들지 몰라요. 위험해요. 네, 뭐 트레이드 아니고서는
그 이 옵션 다 끝날 때까지는 안 나오겠죠. 아, 당연히 본인이 진짜로 끔찍하게 망가지는 그런 시나리오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뭐 팀 내 불화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얘가 팀 내 무슨 감독 항명 뭐 이런 거 해갖고 파벌의 중심이라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죠. 잊지 않고서야 네. 무조건 3년 클럽 옵션 풀로 행사할 거고요. 그렇죠. 그 무제한 FA, UFA가 2029년에 됩니다. 네. 30살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다른 변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네. 그 2028년 끝나고 야자수 때 얘기하면 돼요. 네. 그 3년간 잡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때도 30살이네요. 네, 그때 30 어려요. FA 할 만한 나이고 무녀지 입장에서도 그때는 좀 돈 좀 많이 받고 싶겠네요. 그렇죠. 받아야지. 솔직히 네.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레퍼토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뭐 포심 슬라이더 싱커 네. 투심 씁니다. 네. 뭐 3피치에 가까운 선수고 포심 위력 대단하고요. 슬라이더가 네, 슬라이더 기가 막히고 디아즈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디아즈에 비하면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가 약간은 좀 이질감이 있고 횡무브가 좀 더 강조가 되는 선수인 걸로 알고 있고 좀 다시 투구 영상을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리그 최고의 마무리 중 하나입니다. 내셔널 리그에 디아즈가 있다면 아메리칸 그렇죠. 리그는 문효주가 있고 지난 3년 4년간 뭐 성적만 놓고 보면 사실 안정감이라든가 일관성 측면에서는 디아즈보다도 더 좋았다고 봐도 무방해요. 2022년 이후로 꾸준히 시애틀의 하이 레버리지 불펜으로 나오고 있는데 4년간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초반. 올해는 1.17. 그렇죠. 뭐 리그 최고의 마무리입니다. 현 시점 1등입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선수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에우헤니오 수아레즈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슈아버 열합한 볼는 못 얻는 슈아버. 슈아버 열합한.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선수도 홈런 파워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고 네. 맞는데 언제죠?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즌 기점으로 컨택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20년 전에 2019년도까지는 오히려 볼넷을 못 얻어나가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볼산비를 따졌을 때 한 0.8푼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1할이 안 되는 선수였는데 순출률이 이 시즌을 지나가더니 그 이후 새 시즌은 또 볼산비가 1할 타출깁이 1할이 넘어요. 네, 그 올해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추세인데 결국 이 선수는 그거죠. 한방 홈런 파워 매 시즌 30홈런 또는 25홈런 플러스를 쳐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용을 해야 되는 선수. 근데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거 보면 시즌 절반 치렀는데 홈런이 25개네요. 절반 치렀는데. 그러면은 40홈런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월 WRC 플러스가 141인데 글쎄요. 이 성적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에 슈아버랑은 다르게 저점이 낮아요. 더 낮아요. 더 약간 낮아요. 몰아치는 게 엄청 많아가지고. 왜냐면 슈아버는 이제 본인 존이 확실하고 이제 눈도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걸로 출루율이라는 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수아레즈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한창 제일 잘할 때 신시내티 시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봐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빅뱃의 느낌에 좀 가까운 유형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컨택이 좀 깎이고 그럼에도 살아있는 홈런 파워로 여기까지 잘 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 FA가 되는데 34세 시즌이면은 근데 매력은 있어요. 매력은 있어서 좀 노리는 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팀의 장타 옵션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슈아버를 노렸는데 놓쳤다. 대안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수아레즈는 3루 수비는 되거든요. 되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모르겠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데버스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데버스 그쵸. 둘이 수비 능력에서 막 또이또이야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설 수는 있잖아요. 지명타자 봐야 돼 여기도. 데버스 지명타자 봤는데 얘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돼. 둘 다 똑같아. 또이또이야. 그러니까 지명타자로 쓴다고 가정하고 데려오면 진짜로 3루가 없으면 3루 세울 수 있고요. 데버스도 비슷해요. 3루 세우면 3루 세우려면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세울 수 있어요. 수아레즈도 뭐 설라면 설 수 있고 뭐 아예 못 쓸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요. 패닉바이의 대상이 되면은 망할 것 같아요.
슈아버를 노리다가 뭐 놓쳐서. 포지션 놓쳐서 여기 비슷한 금액을 얘한테 오퍼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명백하게 한 그거는 티어 아래입니다. 음. 한 티어가 어디야? 솔직히 전 두 티어 아래라고 생각해요. 슈아버가 너무 높아요 일단. 슈아버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 네. 타자예요. 수아레즈는 썩 선호하진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유형의 타자들은 로파워가 굉장히 좋고 툴가이에 가까운 프로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수아레즈는 솔직히 올해가 약간 플루크라고 보는 게 뭐냐면 그 신시 시절 이후로 컨택이 많이 망가진 선수예요. 한 고점 한번 찍고. 예, 그리고 네. 아까 순출루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순출루율 자체는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볼넷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비슷한데 그냥 순수하게 컨택이 망가져서 타율이 빠지니까 순출루율이 타율이 깎여서. 순출루율이 1할이 넘어간 걸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막상 출루율 자체도 신시내티 시절하고 비교하면은 우하향입니다. 3할 2푼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장타 원툴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볼넷 나름 적당히 얻어가는 장타 원툴 선수인데 그 원툴이 나름 아직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밸류가 나오는 거고 올해는 FA 로이드 같아요. 아니 애초에 신씨 그 아름다웠던 2년 이후로 OPS가 꾸준히 매년 .750, 78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선수예요. 나쁜 타자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OPS가 .900 가까이 찍히고 있는데 그 정도가 나올까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커리어 남은 커리어 통틀어 봤을 때 커리어 하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제일 의아하게 보는 부분은 이렇게 홈런을 칠 만큼 하드hit이라든가 특히나 이 맥스 EV 평균 EV가 나올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평균 타구 속도도 80 지금 91마일 올해는 좀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슈아버랑 비교하면은 많이 떨어지고요. 맥스 EV 자체도 110마일 선에서 형성이 되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로파워 기준으로 봤을 때 특출난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타자고 좋은 홈런 소스가 될 수 있으나 이 선수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길 정도는 아니다. 상수라기보단 변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슈아버는 상수고. 그렇죠. 그렇게 매년 하면 상수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뭐 어쨌든 매력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AAV 나이랑 여러 가지 포지션상 이슈 타격 스타일 감안했을 때 AAV 대충 한 15밀 선에서 잡을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맥스먼 씨가 이래서 더 사기라는 거예요. 팀 옵션 10만 그러니까 1,000만 달러에 걸려 있는데 여기 10밀 FA 나가면은 여기도 그래도 1,000만 달러 더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먼 씨가 수아레즈보단 더 나은 타자잖아요. 그래서 다저스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선수입니다. 한국 팬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선수죠. 템파베이 레이스의 김하성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1,6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본 선수들은 그래도 다 올해 성적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김하성 선수는 아시겠지만 아직은 올해는 메이저리그 경기 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한국 선수니만큼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사실 막 6월 한 중순 정도 한 1, 2주 정도 전이죠. 그때쯤 1군 메이저리그에 복귀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햄스트링 쪽에 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복귀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이 김하성 선수의 관건은 사실 이게 뭐 타격도 타격인데 이제 어깨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과연 유격수에서 그 수비 능력을 이제 이전처럼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래도 지금 유격수로 마이너리그에서도 유격수로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수비 면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끝난 것 같고 뭐 사실 타격이야 김하성 선수가 템파베이 팀 내 연봉 1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봉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안타를 하나도 못 쳐도 어차피 써야 합니다. 1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템파베이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템파베이가 셀러로 나설 상황도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김하성 선수가 복귀해서 과연 템파베이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 1위를 노리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템파베이가 큰 돈을 쓰지는 못하는 구단이잖아요. 네. 안 쓰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김하성 선수의 이제
이 계약은 템파베이가 쓸 수 있는 돈을 적절한 곳에 썼다라는 평가가 있긴 했거든요. 네, 어쨌거나 김하성 선수한테도 이 1,600만 달러 선수 옵션이 있기는 하다면 올 시즌 반 시즌을 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1년 더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1년 더 뛰어줬으면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템파베이 이제 다음 유격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파면은 카슨 윌리엄스가 있기는 한데 이 선수 트리플 A 올라올 때마다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트리플 A만 가면 성적이 안 나와요. 네, 이제 맞아요. 올해도 트리플 A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원래도 타격 재능이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삼진이 좀 지나치게 네, 많아요. 많이 나오는 경향이라서 성장할 때까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그 시간을 벌어주면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플랜 잘 굴러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도 한 시즌 풀로 뛰는 거 보여줘야 이제 자기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팀적으로도 그렇고 선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냥 옵션 행사에서 남는 게 윈윈 장사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다른 분들 하실 말씀 더 없으시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부에 이어서 저희가 30명 정도의 2025 FA 선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예측했던 것들이 과연 적중할지 저희 야자수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e